손흥민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인천공항에서 열광적인 팬들의 환호 속에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태평양 건너 LAFC 본부는 평화를 찾을 수 없었다. 조용하지만 맹렬하고 잔혹한 숙청이 진행 중이었다. 존 토링턴 회장이 이끄는 구단위원회는 구단의 우승을 가로막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수술을 결정했다. 붉은 잉크로 쓰인 명단의 첫 번째 이름은 다름 아닌 다비드 마르티네스였다. 118분간의 연장전 끝에 팀의 전력을 허비한 베네수엘라 출신의 젊은 마르티네스는 계약 해지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동 시절 그가 가졌던 오만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이 부었고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구단에게 남은 연봉 지급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가 요구한 것은 단 하나, 손흥민의 용서뿐이었다. 양심의 법정. 젊음을 방패 삼아 하는 기자회견. 기자회견의 숨막히는 분위기는 마치 재판 같았다.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마르티네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썼다. 그는 유일한 방패, 어린 닐에게 매달렸다.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당시 제가 욕심이 많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마르티네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겨우 18살이었고 다른 축구 문화에서 왔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영웅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잠시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미성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젊음의 실수였지 제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주장에게 간절히 애원했다. 소니,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제 짧은 선수 생활 동안 만난 사람 중 가장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만약 제 동생이 이 말을 듣는다면 제게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배신자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남아서 그에게 보상하고 싶습니다. 그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심층 분석. 왜 그 사과가 무의미한 걸까요? 하지만 미국 대중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눈물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ESPN과 디 애틀레틱 분석가들은 마르티네스의 유치한 변명에 강력히 반박하며 그의 문제는 단순한 테크니컬 파울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크니컬 파울은 체계적인 사고의 오류에서 비롯됩니다. 프로축구에서 용서와 처벌의 경계는 매우 명확합니다. 테일러 투 머니는 이 부분을 TV에서 분석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팀 동료에게 패스했는데 상대가 패스를 놓치거나 어려운 위치에서 슛을 했지만 실패했다면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테크니컬 파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스는 테크니컬 파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스템과 위계에 대한 생각에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팀의 두 최고 스타인 손흥민과 데니스 부앙가가 마르티네스보다 훨씬 더 좋은 득점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 슛을 던지는 것은 미성숙함이 아닙니다. 존중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자존심을 우선시하는 행위입니다. 엘리트 축구에서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라민 야말의 교훈, 잔혹한 비교. 전문가들은 저는 18살입니다 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잔혹한 비교를 사용해왔습니다. 유럽을 보세요.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을 보세요. 한 기자가 USA 투데이에 기고했듯이 그는 마르티네스보다 어린 17살입니다. 하지만 야말은 공을 잡으면 항상 레반도프스키의 기술을 노립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누가 최고의 마무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이기심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축구 교육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마르티네스의 사과가 무의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손흥민의 13km 논스톱 달리기를 한순간에 빛나는 순간과 맞바꿨습니다. 손흥민은 팀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마르티네스는 자신을 위해 팀을 희생했습니다. 마하마샤다. 실은 눈물로 씻을 수 없는 배신입니다. 눈물은 실수를 지울 수 있지만 배신은 지울 수 없습니다. 프로의 세계가 얼마나 차가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의 절대 권력, 기자회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LAFC 존 토링턴 회장은 손흥민이 구단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가 한국에 있지만 그의 권력의 그림자는 여전히 구단의 모든 인사 결정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티네스의 간청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토링턴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마르티네스의 미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저나 이사회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 손흥민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에게 기자회견 전체 녹화본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그를 지켜라, 기회를 줘라고 말한다면 마르티네스는 잔류할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이 침묵하거나 고개를 숙인다면 마르티네스의 계약은 내일 아침 즉시 종료될 것이다. 우리는 손흥민의 기준과 문화, 즉 이타적이고 헌신적이며 겸손한 정신을 바탕으로 팀을 만들고 있다. 고이든 아니든 손흥민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팀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이며 새로운 시대에 설 자리가 없다. 전문가 의견, 원로들의 판단, 이 사건은 미국의 레전드들과 젊은 선수들의 관심을 끌며 프로 윤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MLS 레전드들은 이에 반응했다. 전 미국 국가대표 공격수 브라이언 맥브라이드는 강한 의견을 표명했다. 토링턴의 말이 맞다. 팀의 핵심 스타는 보호받아야 한다. 훈련이 부족한 젊은 선수가 스타의 노력을 망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 스타는 존경을 잃는다. 마르티네스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의 선수 생활에 큰 대가를 치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레알레와 인터뷰한 익명의 MLS 유망주 한 명은 마르티네스 사건을 목격한 후 우리 모두 경악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됩니다. 전설적인 선배들의 노력을 망치지 마세요. 실패할 수는 있지만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손흥민은 이 리그의 신이며 그의 실망은 끝을 의미합니다. 결국 팬들의 반응은 마르티네스에게 가장 가혹한 처벌입니다. 그들은 관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원합니다. LAFC 팬들은 모든 포럼에서 사과하지 말고 나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기자가 전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너무 친절하고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손흥민이 복귀하기 전에 그들은 팀에서 이기적인 기생충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구단은 레벨9에서 공개 소환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버릇없는 아이를 교육하는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르티네스를 내보내세요. 축구에서 단 한 번의 실수가 선수 생활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데이비드 마르티네스의 이야기는 젊음과 자존심의 비극이지만 손흥민의 힘과 영향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는 경기에 나서거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덕적, 직업적 기준은 구단의 전체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늦게 눈물을 흘린 마르티네스는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LAFC에서는 공동의 이익, 즉 손흥민이 대표하는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데이비드 마르티네스의 운명은 위태롭고 손흥민은 서울에서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무엇이든 LAFC의 새로운 시대는 이기심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과 함께 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도태될 것입니다. 이제 마르티네스의 운명은 손흥민의 연민에 달려 있습니다. 이 귀중한 교훈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겸손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모두 푹 주무시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손흥민 선수의 최종 판정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